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아빠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2개월령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개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2개월령 아이들 완벽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개월령 아이들을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들은 좀 약간 벙쪄요. 이 아이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키워보셨던 분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긴 하는데,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것만 따라 하시면 크게 한 반년 정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걱정 없이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follow me. 오케이. 자, 우선 아이가 집에 왔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울타리를 한 달 정도 쳐줘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울타리를 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저는 뭐 아이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울타리를 치고 싶지 않다. 뭐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있어요. 왜? 빠른 배변 훈련을 위해서예요. 아가들이 그 배변 패드에는 아이들이 오줌을 쌀 수 있는 그 흡수제 뭐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도제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냄새도 맡고 하면서 거기에서 싸 버릇하다 보면, 진짜로 아가일 때 한 달 정도만 싸 버릇하다 보면 금방 배변 패드에 익숙해지는데, 처음부터 배변 그 울타리란 걸 안 쓰고 아예 넓은 공간에서 풀어놓으시면 당연히 아이들 입장에선 좋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훈련하시는데 조금 고민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고생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되도록이면 울타리를 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그렇게 울타리를 치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빙글빙글 돌 때가 있어요. 배변 패드 위에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빙글빙글 돌 때, 그때는 냄새를 맡으면서 주변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내가 배변을 싸도 되는지 소변을 봐도 되는지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서 싸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이가 배변 패드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싸게 될 경우에는 칭찬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과한 칭찬은 오히려 아가들한테 해가 되니까 적당한 칭찬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참 쉽죠? 에?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 밥 불리는 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밥 불리는 법을 알아볼 텐데, 제가 한번 밥을 갖고 와서 가장 쉬운 방법, 불리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제가 밥을 가져왔어요. 밥을 가져왔는데 보이세요? 제일 좋은 게 이런 락앤락이 제일 좋아요. 락앤락에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밥을 이 락앤락 3분의 1 정도를 채웠어요. 요게 락앤락 3분의 1이 어느 정도 나면 종이컵 하나 정도. 종이컵 하나 정도를 채워온 건데, 그리고 물은 보이시죠? 반 보이시죠? 반. 그러니까 이 사료에 물이 2배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네. 사료 요 정도, 물은 요 정도. 그럼 딱 사료의 2배를 물을 해두셨는데, 이렇게 30분을 놔두세요. 그 다음에 30분 뒤에는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왜? 안 돌려주시면 밑에만 불어요. 위에는 불질 않아. 왜? 밑에 물이 쌓여 있으니까. 30분 뒤에, 한 30분, 20분, 30분 정도 뒤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요 사료 알갱이가 3배로 큽니다. 아시겠어요? 요 방법이 가장 쉬워요. 이 정도 되는 양은 저는 평균 한 하루 반,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3번 먹이거든요. 그러면은 평균 5끼 정도 먹어요. 그러니까 뭐 5끼, 한 이틀 좀 덜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5끼 정도 먹을 분량이 종이컵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2개월령 아이가. 이렇게 30분 동안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30분 동안 놓으면 불어요. 제가 이거 불면은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사료를 이렇게 30분 뒤에 뒤집어 놓고 30분이 지났어. 그러니까 지금 1시간이 지난 거예요. 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 그러면 사료가 아까 그 되게 조만한 사료가 어떻게 뿌냐면,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맛있겠죠? 예, 이렇게 불었어요. 이렇게. 요거를 저는 큰 수저로 한 스쿱씩 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저는 이걸 6등분을 해요. 이게 이틀치, 이게 이틀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틀치. 저는 이게 이틀치인데, 요거를 6등분 해요. 짠, 짠, 짠 하면 6등분 되죠. 그 6등분을 저는 이틀 동안 줘요. 전 그런 식으로 6개 이렇게 나눠서 뒤집어 놓고 하니까 이렇게 이쁘게 불었죠. 요 정도 사료가 왕창 불어야 잘 불리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료를 불러주시면 가장 좋아요. 자, 정말 쉽죠? 어떻게 사료 보셨죠?
사료가 저렇게 뽐뽐뽐뽐 하고 3배 가까이가 불었어요. 일반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요 아까 밥그릇에 이렇게 나눠서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밥 불리는 거 했죠?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고민하시는 게 가끔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신 분들이 노란 토를 했을 때요. 노란 토 이렇게 막 거품이 살살살살 있는 노란색 토를 했을 때 너무 놀라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너무 깜짝 놀라셔서 아이가 갑자기 토를 했어요.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거의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80에서 90%가 뭐냐면 공복토라고 해요. 공복토. 공복토는 뭐냐? 뱃속에 아무것도 없어서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위산과 같이 해서 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엄청 배고프다 라는 뜻이에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8, 90%는 공복토가 거의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토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특히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토를 하게 되면 그 토한 양의 3배의 수분기가 빠져요. 그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혈당이 낮아져요. 혈당이 낮으면 아이들이 제일 위험한 건 혈당 수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저혈당이 와서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땐 밥을 내가 아직 밥 주는 시간이 아닌데 어떡해요? 라고 하시기 전에 밥을 주세요. 괜찮아요. 뭐 그 시간? 뭐 시간을 꼭 칼같이 맞춰주실 필요 없어요. 아이가 배고프면 더 먹을 수도 있고 뭐 배가 들고프면 먹다가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가 노란 토를 했을 땐 밥을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세 번째. 혈당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혈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드리면 성견들은 괜찮아요. 진짜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하루 이틀 밥 안 먹는다고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2개월령 아이들은 특히나 작은 아이들, 치아와 뭐 정말 작은 포메 요런 아이들 밥도 먹어도 얼마 먹지도 않는 아이들 진짜 밥을 요만큼 먹는 아이들 있죠. 요만큼 막 진짜 요만큼 먹는 아이들 있어요. 먹다 남기고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배식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불려서 주시는 사료를 요만큼씩 먹는 아이들은 밥을 정말 3, 4시간만 안 먹어도 혈당 수치가 확 낮아져요. 애가 비실비실 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픈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유독 작은 포메를 데리고 가신 분들은 하루에 3번보다는 짧게 해서 진짜 자주 주시는 게 좋아요. 진짜 4번, 5번 이렇게 조금씩 차라리 4, 5번 주시는 게 혈당 관리에는 더 좋아요. 그런 부분도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신 분들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좀 여러분한테 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은 아이를 안을 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처음 아이를 안으시는 분은 이렇게 안아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쉽게 어떻게 안냐면, 아이가 있어요. 그럼 궁뎅이랑 지금 다리가 떠 있죠? 이러면 굉장히 불안해요. 봐봐, 바들바들 떨죠? 이게 아니고 몸 전체를 받치는 거예요. 이렇게 받치시고, 자, 보이세요? 요 엉덩이가 제 팔목 있죠? 팔목. 여기에 다 이렇게 받칠 수 있게. 궁뎅이가 이렇게 다 받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받친 상태에 있으면 아이는 그냥 소위 말하면 몸 전체가 제 팔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요런 식으로 앉으시는 게 제일 안정감을 느껴요. 아이들은 요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가장 안정감. 성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애기 신호를 안을 때 항상 이렇게 안아줘요. 그러면 아이가 불안해하지도 않고 편하게 기대 있습니다. 뭐 견주는 팔이 좀 아플 수도 있겠지만 성견들은 근데 이렇게 앉으시면 되게 굉장한 안정감을 느껴요. 자, 그리고 요거를 하면서 또 빗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강아지 빗질을 하실 때는 자, 이렇게 안으셨죠. 그럼 위에서 아래가 아니고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자,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여도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궁뎅이가 뜨면 불안해하죠. 그러면 불안해하면 계속 하지 마세요. 다시 차분하게 괜찮아. 아우 미안해. 천천히 다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포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빗질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막히기 때문에.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빗을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쭉 뜯어내면 포메는 드득드득 하면서 뭉쳤던 털이 풀리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위로 빗질하려 그러면 아프기 때문에 포매들은 엄청 싫어해요. 여기에서 밑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쪽 털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포매는 이렇게. 이게 조금 노하우가 생기면 금방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는 거는 털이 엉켰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미안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빗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아시겠죠? 아가들을 안을 때는 항상 팔 전체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아주시면 아이는 편하게 매달려 있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귀 청소하는 방법 잘 모르시겠죠? 귀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잘 모르시는데 귀 청소를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무릎 위에 이렇게 놓으세요. 간단하게. 아이가 가만히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을 건데 이렇게 무릎 위에 놓으신 다음에 귀를 이렇게 제쳐주세요. 이렇게. 그럼 귀가 보이죠? 그러면 왼손이든 오른손으로는 아이 겁먹지 않게 눈을 살 가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불편한다. 그럼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처음에는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쁘다. 자, 요거 눈물 세정 잡고 귀를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살짝 잡고 잠깐 아이가 조금 밟아둔 거라도 잡고 네, 이렇게 한두 방울 정도 해주세요. 한두 방울 정도 하셨죠? 그 다음에 귀를 닫으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아서 잼 하면은 찌그덕 소리가 나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잼 안에까지 잼. 아이 이뻐라. 잼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해주시는 건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스 면봉.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스 면봉, 사람들 시원하다는 전설의 면봉을 하나 꺼내셔서 살살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셔서 살살 이렇게 살살. 귀는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살 애가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살살 아이가 움직여도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살살. 안쪽도 잘 보시면서. 그럼 너가 이렇게 돌아서면은 안 보이겠지 애기야. 그래도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강제로 하시려 그러면 아이가 겁먹으니까 나중에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좀 하시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 귀를 잡아요. 반대쪽 귀를 이렇게 잡으면 열려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 이렇게. 아이고 시원하다. 네. 너 귀가 너무 깨끗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아, 좋아. 넌 합격.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대로 놔두면 습해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땐 휴지 갖고 아까 잼잼 했으니까 사람 귀 닦아주듯이 살살 이렇게 살살. 아이고 시원하다. 살살. 강아지 비숑, 푸들, 그리고 말티즈 이런 귀가 내려온 아이들은 귀가 항상 습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살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아까 묻었던 게 그 용액들이 묻어 나와요. 세정액이. 그럼 귀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살. 아이고 시원하다. 오로로로로. 왜 간지러? 네.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에요. 양쪽 귀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귀 청소를 했어. 근데 여러분들 제일 못하시는 게 발톱을 자르실 줄 모르세요. 발톱은 잘 잘라주셔야 돼요. 발톱으로 인해서 골반이나 뭐 쓸개골에도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배 까는 거 아니야? 자, 발톱 깎기예요. 발톱 깎기 보시면 아이고 귀여워. 발톱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확대해서 보여줄 수가 없는데 발톱을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이 보여요. 빨간색이 여기. 근데 이렇게
아이를 제 무릎 위에다 앉혀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빨간색까지 자르시면 피가 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앞에서 그냥 조금씩만 잘라주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아이가 싫어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착착착착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면 왜 노랗죠? 여기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게 있어요. 끝부분만 살짝 이렇게 탁 보이시나요? 안 보이네? 네, 카메라가 포커스가 안 잡히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착각착각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아이 보고 내 손을 물든지 말든지 이렇게 끝에만 착. 그렇지. 그리고 배도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주시는 게 관건이에요. 처음엔. 왜냐면 처음에 이걸로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 하면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요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안고 하시는 방법도 있고 두 분이 하셔도 되지만 혼자서 하실 때는 여기 이렇게 수영하는 애처럼, 수영하는 애처럼 이렇게 배도 쓰담쓰담 하시면서 천천히 한 발 한 발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뭐 진짜로 오래 걸리시는 분은 2-30분 걸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진짜로 금방 한 5분이면 다 자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고 막 툭툭툭툭 자르거든요. 아시겠죠? 그런 거 이제 발톱 자르는 것도 꼭 중요합니다. 아가들한테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항문낭은 언제 짜줘야 되나요? 뭐 항문낭은 뭐 얼마에 한 번씩 짜줘야 돼요 하시는데, 항문낭은 변이 좋은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변이 약간 그렇게 좋지 않거나 살짝 물기가 있다거나 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한 10일에서 15일에 한 번 정도 짜주시는데, 항문낭을 짜주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꼬리를, 저 같은 경우는 노하우인데 약간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한 손으로 꼬리를 이렇게 잡아요. 제 손으로. 이게 꼬리잖아요. 꼬리, 여기 꼬리잖아요. 꼬리를 이렇게 잡고, 그러면 여기 똥꼬가 보여요. 이렇게. 이게 똥꼬가 보이는데, 똥꼬를 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똥꼬가. 그 부분을 옆으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안에서부터 쭉 짜는 건데, 그걸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내 얼굴로 팍 튑니다. 이렇게 안 보고 있는 상황, 지금처럼 딱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서 샤워를 시키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옆으로 보시면서 탁 짜고서 푹 짜면은 푹 나오는 애들도 있고 안 나오는 애들도 있는데, 안 나오는 게 좋아요. 푹 나오면 어차피 그게 안에 조금 남아있던 거라서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계속 쌓여있으면 나중에 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항문낭도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너의 오늘의 임무는 마쳤어. 인사해. 감사합니다. 손도 흔들어줘. 안녕. 아시겠죠? 항문낭도 꼭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꼭 짜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분리불안을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뇌, 장, 위, 뭐 간, 뭐 심장, 뭐 이런 게 전부 다 어느 정도 그래도 위치를 찾아가고 완성이 되는 단계는 4개월은 돼야 돼요. 4개월이란 말은 뭐냐면 2개월, 3개월 때는 아직 뇌도 제대로 성장을 안 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사리분별도 못하고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노는 거, 요 정도밖에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우리 아이가 분리불안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분리불안은 최소 6개월 후에 나와요. 진짜 6개월 때 분리불안 오는 아이들도 빨리 오는 아이들인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평균 1살이 넘어가거나 성견들한테서 분리불안,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왔는데 그게 갑자기 바뀜으로써 그게 불안해지고 분리불안해서 그걸 다른 데다 푸는 거,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지만, 2개월령, 3개월령이 우리 아이 분리불안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거고요. 분리불안 아니에요. 그냥 아이는 왜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리불안 이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밥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싸고 요거만 4개만 지켜줘도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 그러면 이제 집을 주실 거 아니에요? 집이든 방성이든 위치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요것도 은근 되게 쉬울 수도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데리고 와서 그날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보면 소심한 아이가 있고 쾌활한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겁 많은 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심한 아이, 쾌활한 아이 딱 두 부류로 크게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두 부류로. 자, 소심한 아이들을 우선 예를 들게요. 아이가 너무 약간 소심하고 막 집에 와서 하루가 지났는데도 계속 소심해하고 겁을 많이 먹어. 그러면 소심한 아이예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그러면. 근데 애지간해서 두세 시간, 세네 시간 지나면 막 엄청 난리 나고 놀거든요. 근데 이제 유독 소심한 애들이 있어요. 소심한 아이들은 오픈돼 있는 데보다는 약간 구석진데 요런 데 집을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완전 오픈됐다기보다 약간 구석진 데라든지 그리고 집도 지붕이 있는 게 좋아요. 삼면이 뒤, 옆에가 막혀 있고 앞에만 뚫려 있는 삼면이 막혀 있는 약간 구석탱이 쪽에 뭐 너무 시끄럽지 않고 요런 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 소심한 아이들은. 그리고 뭐 쾌활하고 뭐 적응 잘하는 아이들은 크게 뭐 집 위치는 상관없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위험한 게 없어야 되겠죠. 바닥에 뭐 이런 게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울타리를 논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울타리 놓을 때. 근데 뭐 마루에 놓으셔도 되고 어디다 놓으셔도 되고 오픈된 데 놓으셔도 되고 좋지만 그걸 미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아이가 항상 나중에도 생활할 곳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컸을 때도 마루 한복판에서 생활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 집 해주시는 위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그 위치를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왜? 항상 거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냈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 아이가 항상 저기를 내가 집이라고 우리 아이의 집은 저기였으면 좋겠다. 저쪽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공간을 만들어 거기다가 집 위치를 정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심한 아이는 약간 좀 구석진 대로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어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집을 물어뜯거나 뭐 집을 막 난리치고 논다. 아니 뭐 이게 왜 그러냐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장난감 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집을 물어뜯었을 때 견주가 막 달려서 하지 마라고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 상황별 유형이 많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걸 뜯거나 하는 건 우선 기본적으로 빠르게 나는 아이들은 뭐 3, 4개월부터 뭐 원숭이 시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빨이 빠르게 나는 아이들은 뭐 거의 뭐 한 그러니까 유치가 나고 건치가 진짜 한 6개월 정도면 올라오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 빠른 아이들은 한 5개월 돼도 막 건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평균 그래도 뭐 한 8개월, 9개월 차 되면 건치가 다 나는 아이들도 있고 늦은 아이들은 뭐 1살, 12개월쯤 다 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워낙 아이들마다 틀린 거지만 이빨이 너무 간지러워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 물어뜯고 망가뜨리는 행동들은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1살이 지나가면 정말 대부분 한 8, 90%는 없어져요. 진짜로 8, 90%는 없어지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아이가 안 물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안 물게 할 수는 없어요. 왜? 간지러우니까. 무는 걸 다른 걸로 대체를 해주셔야지 아이가 안 물게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왜? 아이가 무슨 기계나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도 이빨이 간지러서 풀려고 하는 해소인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형을 주신다. 이게 인형이라고 주시면 아이가 물어. 근데 그럼 견주는 장난친다고 이걸 땡긴단 말이야. 뺏을라 그래. 땡기거나 뺏을라 그래. 진짜 이건 하시면 안 돼요. 이 훈련은 뭐냐면 사냥견들이 하는 훈련이래요. 사냥견들이 하는 훈련이에요. 이걸 꽉 물었을 때 이걸 뺏음으로써 치악력을 늘리고 뺏는 훈련. 그러니까 사냥견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토시를 매달고 물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땡겨요. 애가 여기 매달려 있어도 계속 땡긴다고. 이런 사냥견들이 하는 사냥 훈련을 여러분들은 이 인형 갖고 해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건 해주지 마시고 그냥 인형을 던져주신다거나 뭐 다른 터그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훈련을 해주시는 게 좋지. 인형 갖고 땡기는 훈련 이런 거 해주면 애들이 막 좋다고 매달려 있고 그러잖아요. 진짜 좋은 훈련은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또 강아지가 무는 거는 이제 뭐 바디 블로킹도 있고 사물 블로킹도 있어요. 그거는 제 영상 중에 또 있으니까 또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2개월령 아이들이 너무 이쁘니까 항상 만져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짖으면 오오 왜 왜 왜 왜 뭐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져요. 예? 진짜 소위 말하면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뭐 강아지 훈련 TV에도 나오시는 분들도 뭐 다 하나같이 훈련사들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뭐 아닌 훈련사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강아지가 하는 걸 모두 다 받아주시잖아요. 나중엔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집니다. 보름? 한 달이면 고칠 수 있는 그런 걸 항상 받아주셔. 계속 다 받아주셔. 뭐 아이가 하는 거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모든 걸 다 받아주셔. 1살, 2살이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고치려면 한두 달 갖고는 택도 없어요. 진짜 막 1년 동안 훈련하셔야 될 수도 있고 정말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하는 걸 다 받아주시면 안 돼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는 것처럼 똑같이 훈육도 필요해요. 자녀분을 키우실 때 항상 뭐 다 잘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혼날 땐 혼나고 칭찬받을 땐 칭찬받고 이런 것처럼 강아지들도 훈육도 같이 꼭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엔 눈물에 관해서 얘기해 볼게요. 눈물. 우리 아이들은 눈물을 많이 흘려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알죠? 눈물은 많이 흘려요. 안 흘리면 오히려 안구 건조증이 와서 차라리 눈물이 좀 나는 게 나아요. 근데 뭐 물어보세요 저한테. 저 눈물 좀 안 나게 하는 사료를 추천해 달라 그래요. 그럼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눈물을 안 나게 하는 사료는 절대 없어요. 진짜로 아예 없어요. 아예.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눈물이 더 많이 나오는 아이들은 있겠지만 알러지가 없고 그냥 일반적인 사료인데 눈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눈물을 맑게 해주는 사료를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맑게. 그러니까 눈물에 색소가 같이 나오면 당연히 여기가 뭐 빨갛게 되거나 뭐 검게 되거나 하겠죠. 근데 이 눈물 자체가 투명하게 맑게 나오니까 눈물이 흘려도 여기가 젖어 있어도 갈색이나 이런 색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눈물이 적게 나오는 사료를 추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눈물이 맑게 나오는 사료를 추천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눈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개월령, 3개월령 아이들은 대부분 다 있어요. 근데 바로 사료를 바꾸시면 안 돼요. 사료는 4개월령 이후에 바꾸시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장이 완성이 되고 나서 사료를 차근차근 바꾸시는 거지. 나는 애기 눈물 자국이 너무 싫어 해서 갑자기 사료를 딱 바꾸시면 밥 안 먹으면 뭐가 해요? 저혈당이 오죠? 저혈당이면 위험하죠. 근데 저혈당이 안 와. 밥은 먹어. 근데 뭐가 할까요? 설사를 해요. 토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료는 눈물은 어차피 4, 5개월, 5, 6개월 넘어가고 뭐 배냄 미용도 하고 하시면 다 케어 가능하세요. 눈물 없게도 키우는 방법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4개월령 이후에 사료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3개월 뒤에 2개월 때는 무조건 사료를 불려서 주시잖아요. 제가 아까 사료를 불려드리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를 불려서 주시는데 3개월이 넘어갔어. 그러면 그때 사료를 몇 알씩, 건사료를 몇 알씩 이렇게 한 대여섯 알씩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건사료를 먹을까 습사료를 먹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근데 건사료를 먹어. 처음에는 입에 넣었다가 태 뱉어. 치우지 마세요. 보고 계세요. 그러면 또 다시 가서 이렇게 먹다가 막 이러면서 어금니 쪽으로 가서 씹어 먹기 시작해요. 근데 애가 건사료를 그런 식으로 먹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부턴 습사료랑 건사료를 조금씩 섞어서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습사료랑 건사료를 조금씩 섞어서 주시기 시작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건사료를 3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건사료로 넘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럼 견주님들도 편해지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자율배식을 하시는 거예요. 제 영상 보면 자율배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생방송할 때 최소 10분 이상이 개아빠님이 알려주신 자율배식으로 해서 식분증, 이식증, 그리고 식탐, 빠르게 먹는 거, 토하는 거 요 5가지 없어졌다는 분들이 최소 10분 이상이세요. 무조건 전 자율배식을 추천드릴게요. 진짜 무조건 자율배식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율배식을 추천한다기보다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아이가 항상 밥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항상 배고파하는 게 아니고
나는 막 신나게 놀다가 저기 밥 있네 그럼 먹어야지 또 먹다가 놀아야지 놀다가 졸리네 자고 이런 아이들로 하여금 가장 편안한 공간 편안한 곳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인데 항상 배고파 있으면 당연히 밥을 빨리 먹겠죠. 왜? 배고프니까 또 언제 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율배식을 추천을 최대한 드리는 편이니까 견주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지만 식분증, 이식증 있는 아이들은 자율배식이 제일 잘 먹혀요. 정말로. 최소 200마리, 300마리 이상한테 제가 해본 방법이에요. 진짜 잘 먹힐 겁니다. 그리고 산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끔 물어보세요. 뭐 이제 2개월령 되는데 산책은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산책은 간단하게 3차 접종까지 맞았어. 그러면 그냥 안고선 나가실 수 있어요. 안고선 나가실 수 있는데 그래도 안전상 5차 접종까지 뭐 인플루엔자 이런 것까지 맞추시고 나서 그 다음에 6차 때 이제 광견병까지 맞추시고 나서 이제 산책을 나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장 안전하잖아요. 견주도 안전하고 혹시라도 아이가 뭐 어떤 여러 가지가 옮았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 2차 맞췄는데 나가면은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로 아이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면 여러분도 힘드시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5차까지 맞추고 산책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5차까지 맞추고 산책 마음껏 하셔도 돼요. 하지만 또 한 가지의 팁을 말씀드릴게요. 산책을 매일 동일한 시간에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하시는 거는 절대 저는 반대예요. 절대 비추. 절대.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산책은 불규칙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 뭐 어떤 날은 뭐 밤에 나갈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아침에 나갈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나가는 것보다는 이틀에 한 번이라든지 3일에 한 번. 저는 이 정도를 가장 추천드려요. 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강아지들은 당연히 매일 나가면 좋지. 근데 그럴 자신 없으시면 절대 매일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나가지 마세요. 항상 8시 땡 치면 밥 먹고 딱 나가. 항상 아이가 밥을 딱 먹고 뭐 대소변을 보고 나면 딱 이제 산책을 띵 나간다. 이렇게 항상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반년을 했다. 근데 나중에 견주님이 피곤하거나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 잘래. 자잖아요. 강아지 난리 나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그게 분리불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책 나가고 싶어서 밥도 안 먹고 산책 나가고 싶어서 변도 안 싸고 산책 나가고 싶어서 집안을 초토화시켜 놓기 시작해요. 제발 매일 나갈 자신 없으신 분들은 불규칙하게 이틀에서 3일 정도에 한 번 나가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산책은요. 자, 이제 샤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너무 꼬재재해서 샤워를 시키고 싶은데 언제 시켜야 될까요? 그럼 이제 집에 오고 나서 평균 10일 정도는 시키시면 안 돼요. 왜? 집에 적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최소한 멀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10일 뒤부터는 10일에 한 번씩 시켜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아이가 꾀지지하고 더러워진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켜주실 수 있지만 단점은 엄청 건조해져요. 건조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긁어요. 간지러우니까. 사람도 피부가 건조하면 간지러워서 막 긁잖아요. 똑같아요, 강아지도. 그럴 땐 뭐 강아지 로션도 있고 강아지 컨디셔너 이런 거 해주시면 좋아요. 좀 자주 씻기시는 분들은 꼭 컨디셔너를 해주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자, 그리고 10일에 한 번 정도 해주셔도 컨디셔너는 해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데리고 와서 이제 2주, 데리고 왔어. 그러면 이제 너무 애가 깨지돼서 일주일 뒤에 샤워를 시켰어. 그럼 다시 한 주가 지나면 뭘 해야 될까? 접종을 맞춰야죠. 2주가 됐으니까. 접종을 맞췄어. 그 다시 일주일이 지났어. 그럼 샤워한 지 2주가 됐네? 씻겨도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데리고 와서 일주일 뒤에 씻기고 그 다음 일주일 뒤에 접종 맞추고 일주일 뒤에 씻기고 다시 일주일 뒤에 접종 맞추고 일주일 뒤에 씻기고 일주일 뒤에 접종 맞추고 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이가 건조한지 잘 긁는지 안 긁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난 찝찝해서 막 3일에 한 번씩 씻길 거야 이러시면은 정말 피부 아작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아주시고 그래도 최소가 일주일 정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도 물어보셔서 탄산 스파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직은 안 돼요. 왜냐면 아직 아가들은 2개월령 아가들은 피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되게 얇고 아직 약하기 때문에 탄산 스파를 하게 되면 좀 몸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고 피부에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뭐 아니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탄산 스파나 이런 거 스파 같은 거 해주시려면 6개월 뒤부터 해주셔도 충분해요. 6개월 정도만 돼도 아이들은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하거든요. 그때는 진짜 아이를 뭐 수영장을 가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2개월령, 3개월령 아이들 탄산 스파 잘못하시면 숨 못 쉬는 아이들도 있어요. 진짜로 숨 못 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유의하시고 또 간식을 주실 때는 몇 개월 뒤에 5개월부터 가장 좋은 게 뭐다? 접종을 다 맞추면 한 4개월, 5개월 되겠죠? 그때부터 간식 주셔도 돼요. 마음껏 주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주시지 마시고 제가 왜 5개월령이 됐을 때 간식을 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5개월령은 돼야 아이들이 밥 먹는 거, 사료에 익숙해져요. 그래야 사료도 먹고 간식도 먹는데 2개월, 3개월 때 간식을 먹기 시작하면요. 사료를 안 먹어요. 사료를 안 먹고 간식만 먹으려고 그래. 간식 먹고 싶으니까 사료를 안 먹고 소위 말하면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와? 저혈당이 온다. 그럼 아이가 위험해지니까 간식은 최대한 5개월 뒤부터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5개월령, 뭐 데리고 와서 5개월 뒤가 아니고 5개월령부터 주셔도 늦지 않아요. 그때부터 마음껏 주셔도 됩니다. 뭐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들이 2개월령이 근데 크게 손 갈 건 없어요. 가장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 접종이라든지 뭐 샤워를 언제 시켜요. 그리고 뭐 또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기도 한데 이제 질병 쪽인데 아이가 데리고 와서 토를 하는데 밥을 안 먹어. 근데 설사를 해. 그러면 거의 계속 그런다. 밥을 안 먹는다. 설사를 하는데 토도 심하게 한다. 근데 변해서 엄청난 냄새가 난다. 이러면 거의 100% 파보예요. 네, 파보는 빠르게 병원 가셔도 뭐 치료약은 없지만 분양받은 샤브에다가 빠르게 데려다 주시는 게 좋고요. 뭐 홍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 됐든 무조건 아이들이 건강하면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절대.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잘 자고 잘 놀고 요거 4개만 지켜주면 아이의 건강은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염두해 주시고 진짜 뭐 다른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밑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댓글 알려드릴게요. 이거 말고는 크게 2개월령 아이들이 뭐 필요한 거는 크게 없을 거예요. 뭐 빗질하는 거, 귀청소, 뭐 샤워 다 했죠. 아시겠죠? 우선 또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어떻게 보면 이거 말고는 진짜 2개월령이 필요한 부분은 없을 겁니다. 2개월령의 완벽판이에요. 응? 아니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더 말씀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좋은 주말 되시고 항상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